46번입니다. 다음 중 폼이나 보고서에서 테이블이나 쿼리의 필드를 컨트롤 원본으로 사용하는 컨트롤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액세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원 정보라는 폼이 있습니다. 디자인 보기 모드로 열어볼게요. 이 폼은 레코드 원본이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입니다. 자,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을 열어보도록 하죠. 이 테이블은 4번과 이름이라는 필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사원 정보 폼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레코드 원본이 사원 정보라는 테이블일 때 사원 정보라는 폼에서 사용하는 컨트롤 N은 레코드 원본의 필드를 해당 컨트롤의 원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컨트롤을 바운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바운드 컨트롤은 해당 필드와 묶여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영어에서 밧줄을 묶다 이럴 때 쓰는 bind라는 단어가 있죠. bind의 과거형이 bound잖아요. 따라서 bound 컨트롤은 레코드 원본의 필드와 묶여 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원본에 있는 이 필드가 지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unbound 컨트롤이라고 할 수 있죠. 지정되지 않아도 해당 컨트롤이 폼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고서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디자인 보기로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텍스트 상자 컨트롤의 컨트롤 원본을 보면 는으로 시작하는 계산식 수식으로 되어 있는 컨트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컨트롤을 계산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바로 레이블 컨트롤이 되겠죠. 레이블 컨트롤은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컨트롤 원본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47번 다음 중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를 이용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액세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만들기 탭에 가서 보고서라는 부분에서 잘 살펴보면 이렇게 업무 문서 양식 마법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거래 명세서라든지 세금 계산서라든지 서식 없음 거래 명세서, 서식 없음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거래 명세서를 선택하고 다음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을 이용해서 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테이블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테이블이든 쿼리든 상관없이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서식 없음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쿼리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되돌아와서 첫 번째 테이블을 이용해서 세금 계산서 작성할 수 있었죠. 당연히 거래 명세서도 작성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3번을 보면 쿼리를 이용해서 우편물 레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엄연히 업무문서 양식 마법사는 세금 계산서나 거래 명세서를 만드는 것이지 우편물 레이블 작성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리고 쿼리를 이용해서 서식이 없는 세금 계산서도 작성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취소를 해 버리도록 하고요. 여기에 보면 우편 엽서 마법사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우편물 레이블을 작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역시 테이블을 이렇게 지정해 주게 되면 이런 형태로 우편 엽서에 있는 그러니까 우편물이죠. 우편물 레이블을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뭐 보내는 사람 주소, 우편 번호 이런 식으로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48번입니다. 다음 중 보고서의 그룹, 정렬 및 요약창의 그룹 설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A를 보면 필드나 식을 기준으로 최대 5개까지 그룹 수준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보고서에서 그룹 정렬 및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그룹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필드도 지정할 수 있고요. 식으로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 삼아서 이렇게 한번 계속해서 그룹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그룹을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5번째고요. 최대 5개까지 그룹 수준을 정의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렇게 6개까지도 잘 되죠? 하다 보면 10개까지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는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B는 같은 필드나 식을 2번 이상 그룹화할 수 있다. 자, 지금 보면 주문 일자로 계속해서 그룹화를 했죠. 전부 주문 일자로 그룹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필드나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번 이상 그룹화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C를 보면 여러 필드의 요약을 추가하거나 같은 필드의 여러 종류의 요약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지금 씨앗 코드와 주문 일자라는 여러 필드를 두 필드지만 뭐 여기 3가지, 4가지 다 바꿀 수 있겠죠. 일단은 2개의 필드가 있는데 여기에 요약이라는 것을 추가할 수 있죠. 추가하는 방법은 자세히라는 것을 누르고요. 요약을 이렇게 원하는 요약을 선택해서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현재는 표시 안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형식으로 바꿀 수 있죠. 자, 그러면 씨앗 코드라는 곳에 이렇게 요약 값을 계산을 했고요. 이번에는 주문 일자라고 이렇게 전부 같은 필드가 있는데 이곳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요약 값을 표시를 할 수 있게 되겠죠. 하나에 대해서는 최대 값을 요약 값으로 지정해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 2번째 주문일자 그룹화 기준으로는 3번째에 해당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평균으로 값을 구해줄 수 있겠죠. 따라서 여러 필드의 요약을 추가하거나 같은 필드의 여러 종류의 요약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D를 보면 그룹 수준을 삭제하려면 그룹의 머리끌 구역과 바닥끌 구역을 모두 제거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룹 수준을 삭제하려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3번째 그룹화 기준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X로 되어 있는 곳 이곳을 이렇게 딱 눌러주면 삭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룹의 머리끌 구역과 바닥끌 구역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룹 수준 삭제는 여기에서 원하는 그룹의 수준을 삭제해 주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D는 잘못되었죠. 그 다음에 E를 보면 그룹화를 하려면 그룹 머리끌과 그룹 바닥끌을 모두 선택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세히를 누르고 머리끌 구역은 표시라고 되어 있지만 바닥끌 구역은 표시 안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두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표시하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고 원한다면 둘 다 표시할 수도 물론 있겠죠. 따라서 E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옳은 것은 B와 C 2가지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그 다음에 49번입니다. 다음 중 폼과 보고서에서 설정 가능한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 원하는 필드 값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문이라는 보고서에서 수량이라는 필드에 대해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서식에서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을 클릭해 주면 됩니다. 수량이라는 필드에 대해서 새 규칙을 지정해 주면 당연히 해당 필드 값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2번째를 보면 식이 true 또는 false로 평가되는 경우에 대한 서식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필드 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식이라고 바꾸고 여기에 어떤 논리값을 적어주게 되면 그 논리값이 true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글씨체를 굵게 한다든지 이런 서식을 지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 3번째, 필드에 포커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자, 현재는 보고서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옵션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원 정보라는 폼에서 서식, 조건부 서식을 눌러보면 똑같이 새 규칙을 눌러보면 이렇게 필드에 포커스가 있음이라는 옵션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커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4번째를 보면 말 자체가 좀 이상하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의 서식은 조건을 식으로만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이 내가 지정한 조건에 맞을 때 서식을 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서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번이 누가 봐도 옳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50번입니다. 다음 중 폼 마법사를 이용해서 폼 작성할 때 선택 가능한 폼의 모양 중에서 각
필드가 왼쪽의 레이블과 함께 각 행에 표시가 되고 컨트롤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설정되는 것은 무엇이냐? 자, 실제로 액세스에서 만들기라는 부분에서 폼 마법사라는 것을 눌러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을 예를 들어서 씨앗 테이블을 선택을 해주고요. 넥스트를 누른 다음에 자,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이 바로 컬럼 형식인데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왼쪽에 레이블이 있고 각 필드가 레이블에 맞추어서 각 행에 표시되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테이블 형식은 뭐 짐작하는 것처럼 위쪽에 필드명이 있고 아래쪽으로 레코드가 표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는 엑셀을 생각해 주면 되겠죠. 엑셀에서 있는 것처럼 행번호, 열번호 있는 것과 동일한 형태로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Justified는 맞춤 형식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컬럼 형식인데 실제로 컬럼 형식으로 이렇게 씨앗이라는 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만들어 보면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왼쪽에 레이블이 있고 각 필드가 레이블에 맞추어서 이렇게 각 행에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컬럼 형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